무패 3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이와타와 쇼난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쇼난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2부 리그 도쿄 베르디와의 컵대회 원정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원정보다 성적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쇼난과의 상대 전적은 4승 2무 4패로 굉장히 팽팽한데, 올 시즌 컵대회 포함해서 쇼난과의 맞대결 4경기에서는 1승 1무 2패로 한 차례 패배를 더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6월달에 FA컵 쇼난 원정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상대 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수비수 히카르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는 이와타이고, 오츠 유키라는 미드필더가 올 시즌 3골이나 넣어주고 있는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됩니다. 외국인 공격수 파비안 곤잘레스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이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J리그에서 실점이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이와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고, 특히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쇼난이 자랑하는 측면 공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동아시안컵에는 출전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체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5경기 2승 3무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후쿠오카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J리그 9경기에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습니다. 5승 3무 1패로 상당히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쇼난이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타니 코세이 골키퍼와 수비수 스기오카, 공격수 마치노 슈토 총 3명이 동아시안컵에 차출이 된 바 있습니다. 쇼난이 공격수 마치노 슈터가 한일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백업 자원인 야마다 나오키와 고바야시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원정에서는 오히려 득점력이 근소하게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전술 분석을 해드리면 원정팀 쇼난이 경기력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두 팀의 상승세 측면에서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컵대회 포함해서 5연패의 하락세에 빠져 있고, 쇼난은 J리그 기준으로 9경기 5승 3무 1패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세 자체는 쇼난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타가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 그리고 수비력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쇼난 역시 원정에서는 득점력과 수비력이 모두 상승이 되기 때문에 원정바를 그렇게까지 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측면 크로스 실점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무려 12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는 이와타가 상당히 무기력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지만, 아래 통계를 보시면 해당 통계 같은 경우에는 J리그 측면 크로스 포인트를 이 통계를 나타낸 표인데, 쇼난이 6번째로 크로스 포인트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득점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측면 공격 자체는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 쇼난이기 때문에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이와타가 쇼난의 측면 공격력을 막아냄에 있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쇼난의 마치노 슈토 선수가 올 시즌 리그 8골을 넣고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과의 한일전에서도 이 마치노 슈토가 득점포를 가동하고 쇼난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와타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외국인 공격수 파비안 곤잘레스가 한 달째 부상으로 빠져 있고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측면에 스즈키 유토 선수가 올 시즌 5골 4도움
도움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복귀 이후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전력 누수면에서 이와타가 주전 중앙수비수 히카루도와 미드필더 오츠유키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이와타가 조금은 불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와타가 그래도 홈에서 성적과 공격 수비력 모두 상승이 되고 직전 FA컵 맞대결에서 쇼난이 주축 자원들이 꽤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와타가 원정을 떠나서 1대0 승리를 거둔 점과 올 시즌 J리그 경기에서도 쇼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일궈냈던 이와타의 저력을 고려를 한다면 홈에서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라와 레즈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 레즈가 5경기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아시안컵 휴식기에 파리 생제르맹과 친선전을 치러서 0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라와 레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는 4승 6무 1패, 패배가 1패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2승 5무 4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사키와의 상대 전적은 1승 4무 5패로 상당히 열세인데 올 시즌 첫 맞대결 가와사키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5경기만 놓고 보면은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으면서 가와사키와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리그에서 3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무승부가 한번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11무 최다 무자비를 달리고 있는 우라 레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공격수 캐스퍼 주커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최근의 주전 자원들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아시안컵에 스즈키 지온이라는 골키퍼가 차출이 됐었는데 이 선수는 우라와 레즈에서 백업 골키퍼이기 때문에 동아시안컵에 따른 체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면서 동시에 실점도 세트피스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선 경기를 제외하고 J리그 7경기 4승 3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우라와 레즈이기 때문에 가와사키도 쉽사리 우라와 레즈 원정에서 승리를 노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J리그에서 페널티킥 득점이 가장 많은 것이 우라와 레즈이고 최근에 우라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 외국인 공격수 이 다비드 모베리 선수인데 이 모베리 선수가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이고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4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것이 우라와 레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라와 레즈와 마찬가지로 휴식기에 파리 생제르맹과 친선전을 치러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가와사키이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사키는 중앙 미드필더 오시마 료타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 선수가 완전한 주전급은 아니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아시안컵의 수비수 다니구치 쇼고 선수를 비롯해서 야마네 미키, 미드필더 와키자카 선수가 차출이 되면서 총 3명이 동아시안컵에 따른 체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와사키 역시 세트피스로 올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면서 동시에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레안드로 다미앙이라는 외국인 공격수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직전 간바 오사카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고 마르시뉴라는 외국인 공격 자원이 그래도 올 시즌 리그 5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역시 우라와와 마찬가지로 J리그에서 실점이 3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짠물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라와 레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홈에서 경기력과 성적, 특히 공격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팀이고 원정에서는 득점이 6골밖에 없는데 홈에서는 무려 21골을 넣으면서 15골이나 증가가 되는
홈 우라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와사키는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라와가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공격력보다 수비력이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라와가 최소 실점 2위, 가와사키가 최소 실점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양팀 모두 팀의 명성에 비해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올 시즌 득점력이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 측면 공격력이 약화가 되어 있는 양팀이고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득점을 가장 많이 하면서 동시에 실점도 세트피스로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라레즈가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고 가와사키는 두 번째로 무승부가 적은 팀이지만 원정에서 무승부가 늘어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우라레즈와 가와사키의 맞대결 5경기에서 무승부가 3차례나 나왔을 정도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를 베이스로 조율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라레즈가 페널티킥 득점이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와사키가 페널티킥 실점이 0골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레즈에는 모벨이라는 외국인 공격 자원의 골 감각이 좋고 가와사키도 최근에 부진했던 다미안과 마르시뉴가 골 감각을 회복을 했다는 점도 팽팽한 승부가 그려지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 우라레즈가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점과 최근에 가와사키가 원정에서 J리그 3경기 승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아시안컵 차출 체력 소모 면에서도 핵심 자원 3명이 차출이 됐던 가와사키가 좀 더 소진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 우라레즈가 J리그 7경기 4승 3무 무패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요코마리와 가시마 엔틀러스의 빅매치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마리가 최근에 2연속 무승부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 8승 2무 0패로 J리그에서 홈 성적 패배가 없는 유일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홈 성적이 가장 좋은 곳이 요코마리인데 한 가지 변수는 가시마 엔틀러스를 상대로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가시마를 상대로 2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천정 면모가 가시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시마를 상대로 10경기 3승 1무 6패로 상대전적 열세가 있는 요코마리이고 그래도 4월달에 가시마 원정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요코마리가 기세가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3연무가 없었는데 현재 2연속 무승부라는 점에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패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업 측면 자원인 미야이치 선수가 한일전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키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동아시안컵에 무려 총 7명의 선수가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동아시안컵에 따른 체력 소모가 가장 큰 팀이 요코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J리그 홈 성적 1위에다가 득점도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무려 18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J리그에서 측면 공격이 가장 강력한 팀이 바로 요코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요코마리인데 48골을 넣었고 두 번째로 많은 팀이 가시마인데 가시마보다도 무려 13골이나 많이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요코마리가 외국인 공격수 레오 세아라 선수가 3경기 6골이나 넣어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패배는 없는데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J리그에서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가시마가 4연속 무승부를 거둘까라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3무의 흐름이고 직전 빗셀 고베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가시마인데 이번 경기는 주전 수비수 김민태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안컵에 의외로 한 명도 차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명이나 차출이 된 요코마리보다 확실히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것이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 역시 요코마리와 마찬가지로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고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수비적인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J리그 5경기에서 무려 1승 3무로 무승부가 4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가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었던 공격수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벨기에 리그로 이적이 되면서 확실히 화력이 약화가 된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에이스 공격수인 스즈키 유마가 최근에 2경기 1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즈키 유마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봄직한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올 시즌 요코마리가 아직까지 J리그에서 홈 무패를 달리고 있는 유일한 팀인데 요코마리에게 홈 첫 패배를 안길 가능성이 높은 팀은 2등을 달리고 있는 가시마 엔틀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시마가 최근에 주포 공격수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확실히 화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코마리가 동아시안컵 기간에 핵심 자원 7명이 대표팀에 차출이 된 반면에 가시마는 의외로 한 명도 발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대전적인 면에서도 보면 최근 4월 홈에서 가시마가 0대3으로 요코마리에게 완패를 당했지만 10경기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가시마가 6승 1무 3패로 요코마리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습니다. 특히 요코마리 원정에서 가시마가 2연승의 상승세를 거두고 있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요코마리가 리그 3연무가 없었는데 현재 2연무라는 점, 그리고 가시마 역시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적었다는 상성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요코마리의 경우에는 J리그에서 측면 공격이 가장 강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무려 18골이나 득점을 하고 있는 요코마리이고 가시마가 수비 상황에서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4골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측면 공격을 요코마리를 상대로 막아낼 수 있다면 가시마가 충분히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요코마리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가장 많은 실점 패턴이 세트피스인데 가시마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가시마가 요코마리의 통수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코마리가 원체 홈에서 수비력까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오 세아라 같은 외국인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요코마리 사이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울 수 있다면 무승부까지 포함을 시켜서 승무패로 지어보고 싶은 경기인데 양팀의 맞대결 상성과 최근 양팀 모두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교토상가의 경기인데 간바 오사카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무승부 정도의 간바 사이드를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바 오사카가 최근에 5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동아시안컵 휴식 기간에 파리 생제르맹과의 평가전에서도 2대6으로 완패를 당한 간바 오사카이고 그래도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공격력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에 교토상과 원정을 떠나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상대 전적이 있고 그 이전의 상대 전적은 2013년 이전의 성적들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테랑 공격수 우사미 선수가 4달 이상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쪽에서 누수가 있는 것이 간바 오사카이고 왼쪽 측면의 후쿠다 선수 역시 장기 부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비수 권경원이 동아시안컵에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권경원 선수의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간바 오사카이고 측면 크로스 패턴과 쇼패스로 9골씩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실점이 네 번째로 많은 간바 오사카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간바가 공격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용병 공격수 패트릭 선수가 이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뚝배기가 한 방이 좋은 선수인데 올 시즌 리그 14경기에서 최근에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 몫을 못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동아시안컵 휴식 기간에 레안드로 페레이라라는 이 베테랑 공격 자원이 PSG와의 친선전에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레안드로 선수가 최전방에 들어와 준다면 간바 오사카가 고전했던 골 결정력에서 실마리를 풀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산포 히로와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꾸준하게 쌓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정에서는 확실히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교토상가이고 이 패턴적으로 리그 2연무가 없었는데 현재 1무 중이라는 점에서 이 무승부보다는 패턴을 중시하는 분들은 교토 쪽으로 아예 꺾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전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간바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교토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동아시안컵에 차출이 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체력 누수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와 크로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교토상가이고 수비 상황에서는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토상가는 그래도 최전방에 피터 우타카라는 외국인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리그에서 9골이나 넣어주면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4월달에 간바를 상대로도 선제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타카가 있는 교토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교토가 J리그 경기에서는 3경기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데 그래도 이 2무가 우라레즈, 산포히로라는 강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무승부 구미가 당기고 실제 투표율도 무승부가 가장 높지만 전술적인 분석을 해보면 왠지 원정팀 교토상가의 승리 구미도 당기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토상가가 의외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전술 색깔이 있는데 이 반면에 간바 오사카는 압박을 풀어나오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이 간바가 지난 사포로 원정에서 사포로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무기력하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도 사포로의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0대1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 득점 패턴을 살펴보면 간바가 스루패스에 의한 득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교토상가가 간바를 상대로 압박을 효율적으로 가져간다면 수비 뒷공간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현재 간바의 용병자원보다는 확실히 피터 우타카가 있는 교토가 좀 더 예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우타카의 경우에는 지난 간바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패턴적으로도 리그 2연속 무승부가 없었던 교토이기 때문에 이변을 노려본다면 투표율이 낮은 교토로 꺾어보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간바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것이 간바의 경우에는 홈에서 공격력이 상승이 되고 최근에 레안드로 페레이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상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교토상가가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인데 간바 오사카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고 교토상가가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팀인데 간바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교토상가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간바 원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토상가가 압박 전술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포로보다는 압박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사포로를 상대로 고전을 했던 간바 오사카가 교토를 상대로는 그래도 압박을 어느 정도 풀어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원정 교토를 온전히 믿기에는 리스크가 충분하기 때문에 단통 승부가 불안하신 분들은 무승부 이상의 간바 사이드를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과감하게 간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와 후쿠오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통 승부가 불안하신 분들은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까지 투폴로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레소 오사카가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J리그에서 컵대회 포함 12경기 7승 4무 1패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세레소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이상하게 득점력이 근소하게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상대 전적에서 상당히 열세가 있는 세레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후쿠오카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세레소인데 최근에 6경기 맞대결에서 3무 3패로 후쿠오카를 상대로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이후에 치러진 3경기에서도 2무 1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천적 면모가 있기 때문에 세레소가 의외로 후쿠오카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J리그에서 무승부가 4번째로 많은 것이 세레소이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전급 왼쪽 풀백인 마루아시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인 키요타케 선수 역시 한 달째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하라카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외국인 공격수 타가트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세레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동아시안컵 차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측면 크로스 공격이 강하면서 동시에 측면 크로스로 실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세레소가 초반에 부진했었던 외국인 공격수 진 패트릭 선수와 토종 공격자원 카토 무츠키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가 살아있는 세레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오카 역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5경기 3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쇼난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홈과 원정에서 성적을 비교해보면 원정에서 실점이 증가가 되면서 패배가 늘어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후쿠오카 역시 J리그에서 무승부가 3번째로 많은 무자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무승부를 노려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도 없고 동아시안컵에 차출이 된 인원도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후쿠오카인데 측면 크로스로는 3골밖에 없지만 측면 크로스 공격이 의외로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최고 짠물 수비팀이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세레소가 후쿠오카의 짠물 수비에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늘어나는 후쿠오카의 약점이 있고 수비력은 좋은데 득점은 J리그에서 2번째로 적은 것이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빈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포 공격수 야마기시 유야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세레소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했던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야마기시 유야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팽팽한 양상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상대전적 측면에서 후쿠오카가 세레소를 상대로 2021년 이후 치른 3경기에서 1승 2무로 세레소를 상대로 패배가 없었습니다. 올 시즌 홈경기 맞대결에서도 세레소와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세레소의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쿠오카가 득점력은 J리그 최하위 수준인데 수비력은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득점력 자체는 떨어지지만
크로스 공격은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 통계를 보시면 크로스 포인트에서 J리그에서 세 번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득점력은 저조해도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측면 공격은 기본적으로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야마기시 유아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골 결정력도 살아있는 세레소이기 때문에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세레소를 상대로 의외로 후쿠오카가 측면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레소 오사카가 측면 크로스 득점도 많지만 아래 주황색 표시를 보시면 실점도 8골로 많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의외의 측면 크로스를 통한 측면 공격을 보여준다면 후쿠오카가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세레소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세레소가 최근에 약점이었던 세트피스 공격력이 향상이 되고 있고 득점도 실제 늘어나고 있는데 후쿠오카가 실점 패턴 중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후쿠오카 특유의 짠물 수비가 원정에서는 흔들리면서 패배가 늘어나는 원정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세레소가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적잖은 무승부를 캐는 팀들이고 측면에서의 강점과 최근의 상승세, 상대 전적에서의 후쿠오카가 우위가 있고 양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적잖은 흐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후쿠오카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력 누수 면에서도 핵심 자원들이 대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세레소가 후쿠오카보다 불리한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세레소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빗셀 고베와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인데 빗셀 고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셀 고베가 5경기 4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강호인 가시마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홈에서는 수비력이 상승이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가시와 레이솔과의 상대 전적은 3승 7패로 10경기 기준 상당히 열세인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7월 13일에 FA컵 홈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물론 올 시즌 6월 J리그 경기에서는 가시아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는 빗셀 고베이고 양팀 최근 10경기 맞대결 중에서 무려 9번이 2.5 오버가 나오면서 무승부가 없었던 빠꾸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만한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셀 고베는 중앙 미드필더인 하시모토 선수가 우에스카로 이적이 되면서 중원 쪽의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수 무토 요시노리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이 기쿠치 류오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빗셀 고베는 동아시안컵 차출에 따른 인원이 없기 때문에 체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와 크로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빗셀 고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셀 고베가 무토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인천 유나이티드 출신의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가시마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무고사 선수가 최전방에서 출전 시간을 늘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상승세가 있고 공격수 오사코 유야 선수 역시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FA컵 홈경기에서 가시와 레이소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기에서 빗셀 고베가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축 자원들을 대부분이 나왔던 가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신감은 한껏 충만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아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춤하다가 그래도 J리그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포로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다시금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을 하고 있는 가시아인데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근소하게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 가시와 레이솔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별로 땡기지 않는 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공격수 더글라스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동아시안컵의 수비수 오미나미 선수와 공격수 호소야마오 선수가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2명 정도가 체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J리그에서 스루 패스에 의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팀들에게는 가시와의 스루 패스 한 방이 상당히 빛을 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최소 실점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력이 올 시즌 탄탄한 가시와 레이솔인데, 최근 8경기에서는 한 경기만 무실점 경기를 했을 뿐 수비력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마테우스 사비오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고, 호소야 마오 역시 최근에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J리그 기준으로는 빗셀 고베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고베의 천정 면모가 있는 가시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시와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스루 패스에 의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그 말인즉슨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팀을 상대로는 가시와의 예리한 스루 패스 한 방이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노란색 표시가 바로 스루 패스에 의한 득점 패턴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7골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 18개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스루 패스에 의한 실점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비 뒷공간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시와 레이솔의 강점인 수비 뒷공간 침투가 용이하지 않다면 상당히 애를 먹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올 시즌 첫 J리그 맞대결에서 가시와가 3대1로 빗셀 고베를 제압을 했지만, 당시 경기 내용 자체는 팽팽했던 면이 있고 고베의 입장에선 다소 석연치 않았던 페널티킥 판정으로 역전골을 내줬던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던 기간에 일왕백컵 대회에서 맞대결을 한 번 더 펼쳤던 빗셀 고베와 가시와인데, 빗셀 고베가 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대대적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축 자원들이 대거 출전했던 가시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빗셀 고베가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시와가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고, 양팀 맞대결 10번에서 무승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상성일 고려를 한다면 이번에도 난타전 구도 속에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빗셀 고베가 공격수 무토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지기 때문에 공격 쪽에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인천 출신의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고 최근에 오사코 유야라는 공격수의 골 감각이 좋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의 화력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고베의 핵심 수비수 이 기쿠치 류오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고베로서는 뼈아픈 수비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가시와가 핵심 공격 자원인 사비오와 호소야 선수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지만, 가시와가 최근에 J리그 기준으로 빗셀 고베의 원정 2연승을 거두고 있고 최근 좋지 못한 흐름이 있다가 최근 J리그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점을 고려하면 가시와의 승리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저처럼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홈팀 빗셀 고베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산프 히로와 FC 도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프 히로가 교토상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에 무승부가 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J리그에서 홈 성적이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산프 히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FC 도쿄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3무 5패로 상당히 열세에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도쿄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한 산프 히로인데
최근에 도쿄 상대로 5경기에서 2무 3패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도 1무 1패로 FC 도쿄만 만나면 작아졌던 상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을 중시하는 분들은 충분히 FC 도쿄 쪽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테랑 공격수 더글라스 비에이라가 한 달째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이탈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J리그에서 무승부가 네 번째로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습니다. 동아시안컵에 무려 6명이나 핵심 자원들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요코마리 다음으로 동아시안컵 차출에 따른 체력 누수가 심한 것이 바로 산푸히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산푸히로이고 세컨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 슈팅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는 산푸히로가 세컨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푸히로의 수비수인 사사키 쇼 선수가 한일전에서 헤딩골을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J리그 3경기에서 2무 1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산푸히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와타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올 시즌 원정에서는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6승 4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3승 1무 7패로 실점이 무려 14골이나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공격력 역시 득점이 9골이나 원정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FC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 도쿄는 주전급 수비형 미드필더인 아오키 타쿠야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산푸히로가 6명이나 차출이 된 것에 비해서 FC 도쿄는 동아시안컵 차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체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FC 도쿄 역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크로스와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산푸히로가 J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고 마찬가지로 도쿄 역시 두 번째로 실점이 적은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세트피스로 실점을 양 팀 모두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무승부도 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며 원정 도쿄의 경기력과 성적을 고려하면 홈팀 산푸히로 사이드가 맞는데 몇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쿄가 원정에서 득점이 9골 감소, 실점이 14골이 증가가 되면서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원정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성적 역시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좋지 못하기 때문에 J리그에서 홈 성적이 두 번째로 좋은 산푸히로가 홈빨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산푸히로가 최근에 도쿄만 만나면 작아졌던 상대 전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도쿄 원정을 떠나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산푸히로이고 최근 도쿄를 상대로는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는 데다가 심지어는 홈에서도 도쿄를 상대로 1무 1패로 승리가 없었던 천적 면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쿄가 산푸히로의 천적 면모가 있고 무엇보다 도쿄의 경우에는 산푸히로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올 시즌 실점이 3골로 상당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간접 세트피스로 2골, 직접 세트피스, 프리킥 한 방으로 실점을 1골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푸히로의 경우에는 동아시안컵 휴식기에 핵심 자원 6명이 일본 대표팀에 차출이 된 반면에 도쿄는 한 명도 차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는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산푸히로가 J리그 3경기 2무 1패로 주춤하고 있는 점도 도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산푸히로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FC 도쿄가 원정에서는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원정에서 원체 경기력이 좋지 못한 부분에다가 도쿄가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많은 팀인데 산푸히로의 경우에는 J리그에서 측면 크로스 지표가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 못지않은 측면 공격 위협도를 보여주는 산푸히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을 후벼 팔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산토이로 특유의 혼발과 측면 공격력이 살아난다면 그래도 충분히 혼발을 받으면서 산토이로의 신승까지 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산토이로의 동아시안컵 차출에 따른 체력 누수와 FC 도쿄의 천적 면모를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